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1조 7천억 원어치나 사들였습니다. 테슬라는 앞으로 자사 전기차의 결제 수단으로도 인정하겠다고 밝히며 이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60달러 선을 뚫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추가 부양책 전망에 따른 경기 회복과 더불어 산유국들의 감산 이슈가 겹치면서 최근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193건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29.5% 늘어난 수준으로 공시 취약 부분에 대한 계획 조사를 강화하고 경미한 공시 위반 사례를 신속하게 처리한 영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노후소득을 지원하고 고령층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과 고령층 특화 보험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성장 저금리 추세, 인구구조 변화 등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보험업의 성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현재 양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으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이 좀 기대가 됐었는데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었던 이 애플카와 현대차 그룹주 간의 협력 이슈는 다소 일단락된 듯하지만 그래도 크게 주가가 하락을 하지는 않고 있는 듯한 모습이어서 조금은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고 또 원유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 들려오고 있고요. 설 연휴를 앞두고 또 옵션 만기를 앞두고 하루하루 다른 시장의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장 내일장에서 같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오전 시장까지는 매수세를 좀 지속하다 오후 들어서 매도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그 외국인은 코스닥에선 계속적으로 매도세로 좀 대응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 코스닥 시장에선 아프리카TV, 서울반도체, DNF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매수세,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기금의 좀 초반 매수세가 일부 특징적인 모습이었지만 역시나 오후 들어 매도세로 전환된 점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차, SK이노베이션, 기아차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에선 사마네트웍스, 서울반도체, 코나아이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수급 상황이 장중에 계속 좀 변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경기 민감주의 반등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로 꼽혀지고 있는 업종들의 반등, 그중에서 반도체 업종과 그리고 정유 업종의 반등세가 시장에서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이 바이든 정부의 추가 부양책에 따른 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지난 미국 시장에서도 상승 배경으로 작용했던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도 이러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상승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일종의 좀 순환매 성격의 반등세도 같이 더해지면서 이 반도체 업종과 정유 업종의 강세가 나오는 모습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좀 급등했던 점,
거기에 디램 현물 가격이 올해 들어서 10% 가까이 좀 상승하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이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모습인 점 등이 오늘 반도체 업종의 주가 강세 좀 이끌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 역시도 좀 연이틀 상승하면서 이 WTI 기준 58달러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은 이 당연스레 정유주들의 이런 반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는 오펙의 감산 효과 외에도 약 1조 9천억 달러에 이르는 이 미국 부양책 효과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역시나 유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 등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현재 유가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우리 정유사들 작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정유 부분의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점 등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기대감 등의 오늘 SK 하이닉스, DB 하이텍, S-Oil, SK 이노베이션 등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또 순환매 장세까지 이어지면서 정유주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시각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위지트, LG전자, 아프리카TV입니다. 먼저 위지트입니다. 네, 위지트 현재 29.90% 상승한 1,890원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위지트가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15억 달러, 우리 돈 1조 7천억 원 상당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비트코인을 받고 테슬라를 팔겠다는 계획도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이런 언급에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만에 20% 급등하면서 5천만 원도 돌파를 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현금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테슬라 차량의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위지트는 모바일 커머스 기업 옴니텔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 비트코인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위지트 살펴봤고요. 다음은 LG전자입니다. 네, LG전자 현재 4.14% 상승한 16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매수세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8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이 오전장에서 매수세를 보였는데 오후장 들면서 매도 전환했습니다. LG전자는 오늘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미국 최대 주방 욕실 전시회 KBIS 2021에 참가합니다. 미국 빌트인 시장 공략을 위한 차별화된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KBIS는 매년 주방 디자이너, 건축가, 인테리어 전문가 등 전 세계 빌트인 가전 고객들이 찾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이와 함께 LG전자가 지난달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1에서 중국 TV 제조업체인 스카이워스의 LG 롤러블 TV 무단 도용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를 받아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승세에 더했습니다. 자, LG전자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아프리카TV입니다. 아프리카TV 현재 9.57% 상승한 8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가 창사 이래 최대 연간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상승세 보이고요.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아프리카TV는 지난해 4분기 매출 603억 원, 영업이익 172억 원을 기록했다고 어제 공시를 했는데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9.1% 그리고 135.3% 늘어난 액수로 아프리카TV가 4분기에 거둔 실적으로는 창사 이래 최초라고 합니다. 또 지난해 전체 매출액으로 1,966억 원, 영업이익으로는 504억 원을 거두면서 창사 이래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TV 측은 광고 매출이 지난 하반기부터 높은 성장률을 보인 영향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실결제 이용자 수와 별풍선, 구독 매출도 증가세를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한 증권사에서 아프리카TV에 대해서 올해 광고 매출 증가로 인한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TV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동향과 오후장에 살펴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이나 스타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상해지수가 1.2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IT 플랫폼 반독점 강화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에서 출발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의 동향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아시아 시장이 일본 같은 경우도 0.16% 상승하고 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코스피 0.43,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좀 하락으로 지금 좀 진행이 좀 되고, 플러스를 됐네요. 근데 대체적으로 일본이라든가 국내 시장을 좀 비교했을 때 오늘 좀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오전장에 1.22%로 상해 지수가 좀 마감했다가 오후장 시작이 되면서 지금 1.34%까지, 지금 현재 1.32%까지 더욱더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해 지수뿐만 아니라 심천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강세가 좀 보이면서 오늘 현재 구간 2.08%로 좀 강세를 좀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중국 시장 쪽에서 일요일이었죠. 인민은행 쪽에서의 유동성 공급이 좀 나왔었습니다. 한 500억 정도 나왔는데, 500억 이한 정도 나왔는데, 이게 설 연휴를 앞두고 이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유동성 공급에 대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됐다라는 이런 기대 심리에 의해서 지금 중국 시장 지수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대체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 보시면은 중국 설이죠. 춘제라고 하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었다라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연휴 앞두고 좀 반영이 되면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약 79억 위안 정도 매수세가 좀 되면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매년 지금 중국 쪽으로 외국인들의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5년 연속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무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외국인들의 자금이 어느 정도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마 자리를 만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 오늘 장중에 중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 관련된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듯이 중국에서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이죠. 가상화폐로 이제 차값을 지불하겠다라는, 처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보이면서 같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차트를 좀 보고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면은 이 추세 자체가 지금 살아있는 구간에서 지난번에 한번 조정 나올 때도 제가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지금 강하게 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400포인트 부분에 매물대가 좀 강하게 지지가 좀 되어 있다, 지지 매물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줬다가 좀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지금 추세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그런 부분. 자, 여기서 이제 눌림을 좀 주고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눌림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 파동을 만들려고 하는 그 방향이 좀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지금 1.38%까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조금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겠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상해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5,178포인트까지는 일단은 큰 저항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겠다면 또 6,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춘제 연휴 뒤에 강세장이 기대가 되고 확실히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들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나요? 네, 제가 1월 8일에 이 남방항공을 말씀을 드리면서 5.64 이하의 자리 올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바닥권에서 여기에서 매번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 또는 저희 들어오신 무료 카톡방에 계신 분들도 좀 이 종목을 좀 가져가지고 좀 수익이 좀 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 9.23% 정도의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까지는 우리가 한 번 정도 계속해서 홀딩해보자 해서 6.75 이하까지 해서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걸 돌파를 하게 되면은 완전히 박스권을, 하단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를 하기 때문에 더 시세가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은 6.75 이하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추세가 나오거나 하게 되면 목표가를 좀 상향으로 잡아서 다시 언급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하교성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심천 A주입니다. 심천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가 좀 되겠는데, 이건 화교성 그룹에서의 여행업과 그다음 관련 산업들을 좀 하고 있는 회사가 좀 되겠는데, 특히 이제 주요 사업은 여행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그다음에 무역과 금융, 보업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방지품이라든가 경공업 제품 등에서도 기계 설비 등에서 수입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행 쪽으로 좀 부동산 쪽으로 특히 여행 쪽으로 좀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선전 쪽에서의 관광 산업을 핵심으로 해서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 청두, 샨샤 등지로 해서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관광, 부동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문화관광기부회에서의 이 회사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관광 쪽에서는 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그 코로나 확진자 수도 지난주에 좀 증가하는, 새롭게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는 또 감소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백신이 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나 미국도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가치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때 그걸 생각하면서 두수, 세수 앞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실적을 좀 봤을 때, 보시면은 201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보시면 2019년도보다도 2020년도가 더 좋았고요, 매출이요. 그 다음에 21년도에도 20년도도 더 좋은, 그래서 20년에 한 7만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21년도에 8만 6천,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10만, 그래서 꾸준하게 매출액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 또 재무적인 안정성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유보율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 안정적으로 좀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 그런다 해서 구체 비율이 그렇게 높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태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를 좀 두고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의 수혜를 보면서 보실 것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가격대보다는 지금 박스권이니까 조금 내려왔을 때 7.04 여러분께서 좀 잡아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목표가는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7월 8일 했죠. 이 앞에 고점까지 8.7 이하까지 한번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바닥에서 있는 종목이니까 저거 돌파하면은 또 목표가를 상향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6.86 이하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화교성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전 고점까지 가격도 많이, 목표가까지도 많이 남은 것 같고요. 또 전에 소개해주셨던 중국 남방항공도 9.23%나 지금 수익 구간이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중국 주식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하채기 위원님이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자, 하채기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많이 상승했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1,115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 동향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지난 밤에 미국 의회에서 대규모 추경 부양책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증시 강세와 달러화가 약세가 보이면서 1,110원대 후반대에서 개장한 이후에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세에 힘입어서 하락하는 느낌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5원 정도 하락한 1,119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1,115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간밤 민주당의 재정 부양안에 140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이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백신 보급 확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와 힘입어서 뉴욕의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달러화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 개장했습니다.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추가 부양책의 처리 기대감에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하락한 90.97을 기록했고요. 고용지표는 불안전한 아이에 대한 부양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의 힘을 얻으면서 위험 선호가 심리를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는 급등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부양책이 인플레이션과 여타 다른 부정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존재하지만
그 위험을 다룰 도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위험은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할 위험에 비하면 작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 개선 기대감이 강하지만 그럼에도 달러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이후에 추가 부양책을 대비한 준비 과정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달러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코스피도 한 0.9% 올라가면서 리스크온 모드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의 예산 결의안은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동의만 구하면 통과 가능한 상황이고 아마 3월 중순께 통과를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녀 세액 공제 확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부양책이 통과된 이후에 추가적인 부양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부양책 도입 시에 내년 미국은 다시 완전 고용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부양책을 막아 느린 경제 회복에 고통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물가 상승률은 불가피하며 이에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발생을 할 거고 인플레이션 상승과 장기 국채 금리 속도 또한 가속도가 붙을 것이며 장단기 금리 차도 2019년 이후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개장 이후에 미국 지수선물과 국내 코스피 지수의 강세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기조에 힘입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추가 하락세를 보이며 장중 1115원대까지 가격대를 높이며 1120원대 안착 이후에 재차 1110원대 중반대로 다시 가격대를 낮추면서 박스권의 재진입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또한 매도 우위의 시장 흐름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고요. 재차 10원대 내에서 움직임을 보는 데 따른 피로감에 따라서 추가 방향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1110원대 중반대를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뉴욕 증시 고점 갱신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기조에 힘입어서 3120대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1218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73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 흐름이 우세한 가운데 1110원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박스권 흐름을 보임에 따라서 1110원대 중반대를 중심으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벤트가 시장에 소화된 가운데 특정한 방향성 위주의 포지셔닝 또한 제한점에 따라서 장중 변동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연휴를 앞둔 데에 따른 추가 물량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확실히 시장이 좋을수록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를 또 앞두고 계속해서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환율 동향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투자연구소의 이진호 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미국에서는요, 연일 신고가 경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을 좀 이어나가는, 추진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의회에서 계속해서 통과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양책 이대로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지 궁금한 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온통 이제 부양책 타령입니다. 우선 이렇게 첫 번째 보내드린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NPR이라고 미국의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라고 해서 이제 그 일종의 우리로 치면 KBS 라디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이제 역대 대통령, 저 아래쪽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부터 해서 쭉 올라오면서 지금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취임했던 그달에 발행했던 행정명령 개수입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 28개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상당히 많죠. 우리가 2017년에 그때 취임 초 트럼프 대통령도 그 당시 이제 행정명령이 잦다라고 했습니다만 훨씬 능가하는 그런 상황이죠. 일부 보도에서는 40 몇 개 하는 거는 행정명령과 더불어서 또 행정조치라는 것도 있는 그런까지 포함해서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입법부가 있고 다 내각도 있고 한데 지금 취임 초에 굉장히 서둘러서 행정명령 방식으로 저렇게
국정을 갖다가 막 서둘러 가는 것이죠. 대부분은 또 트럼프 행정부 때 익숙해졌던 상황에 반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뭐 기사 보시다 보면 뭐 학자금 대출 탕감도 그냥 저렇게 쓱쓱 해보겠다 하는 것이고 불법 체류자 시민권도 주겠다 이런 식인데 자 지금 문제는 1조 9천억 달러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원하는 1조 9천억 달러 공화당에서 내놓은 그 제안은 6천억 달러 그런데 지금 뭐 하원도 상원도 어쨌거나 민주당이 밀어붙이자고 하면 밀어붙일 수 있는 의석 분포가 되니까 가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이게 조금 월가에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레리 서머스, 뭐 로렌스 서머스, 이제 레리 서머스라고 얘기하는 클린턴 행정부 2기 때 재무장관을 한 2년 했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터지면서 오바마가 집권했는데 집권하자마자 백악관 들어가자마자 서머스부터 찾았다는 그 유명한 레리 서머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브레인이죠. 그리고 서머스도 굉장히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주장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에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시면 저게 이제 며칠 전에 서머스가 썼던 지난주에 썼던 그 칼럼의 제목인데요. 바이든 부양책은 아주 감탄할 만큼 경탄할 만큼 야심찬데 그러나 큰 리스크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두 가지 핵심 그 주장입니다. 첫째는 이러다가는 인플레이션 온다. 한 세대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서머스의 주장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해서 그동안 미국의 오랜 수건 사업인 공공투자, 즉 인프라를 갖다가 다시 개선하고 하는 이런 쪽에 또 많은 돈이 앞으로 들 텐데 그쪽에는 거의 한 푼도 보태지 않으면서 GDP 15%에 달하는 부양안을 이렇게 가동하고 나면은 그 안에는 무슨 뭐 주정부, 지방정부 막도 없고 외국에 엉뚱한데 뭐 도 없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죠. 나중에 그럼 공공투자 재원 어떻게 마련할래 하는 그 이제 이슈입니다. 딴 거 남도 아니고 야당 측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오랜 어떤 그 경제 브레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이 서머스의 이런 경고. 그러니 좀 앞뒤 재가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팍팍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 와중에도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나스닥은 계속해서 갑니다. 계속해서 가고 사상 최고치 경신이죠. 지금 아래쪽에 보조적 기술 지표 거래량에서부터 MACD, RSI 이렇게 음영 처리한 부분은 지금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조금 이렇게 가격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기술적 부담이 크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쭉쭉 가는데요. 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는 글로벌 모니터에서 이렇게 재인용한 그 차트입니다만 지금 이 실선의 그래프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미국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작년 3월 팬데믹 이후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미 재무부에서 현금 보유액을 확 늘렸죠. 이게 지금 한 1조 6천억 달러, 7천억 달러 뭐 그 근방이었습니다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제시한 자금 계획서에 따르면은 3월 말까지는 이 재무부 현금 보유액을 갖다가 8천억 달러로 그리고 6월 말까지는 500억 달러로 그래서 지금 한 5개월 동안에 재무부 현금만 1조 1천억 달러 정도로 갖다가 그냥 시중으로 풀겠다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월가에서는 이거는 QE보다도 더 세다. 직접적으로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해서 지금 랠리는 달려가고 있죠. 같은 논리로 그럼 우리 한국은 왜 못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들 두 가지 이제 힘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계속 시장에 쏟아질 어떤 유동성,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을 자랑하는 머니마켓 상황 이런 걸 보면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미국도 우리도 너무 그동안 급하게 많이 올랐다고 하는 이 기술적 부담감 이런 것들이 부딪히고 있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이 올라도 또 이렇게 지지부진한 뭐 최근 흐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박스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그동안은 약간 기대감으로만 시장이 좀 눈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말씀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미 재무부에서 돈을 많이 풀고 있기도 하고 리스크도 상당히 있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동안은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던 부분이 여기에 또 불을 지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블루웨이브 실현이 되면서 약달러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오늘은 조금 지금 원달러 환율 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강달러 움직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달러가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습니다만 유로달러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 1유로당 1.20달러에서의 승부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1120원에서의 승부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부분과 연관해서 우선 미국채 수익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국채 수익률 차트 한번 보시죠. 위클리 차트에서 보시면은 일목균형표를 가져왔습니다만 한눈에 보이기로는 저 두터운 구름대의 윗단까지 상단까지 왔는데 이걸 열어? 그것이 지금 이제 데일리 차트로 확대해 놓은 거 보시면은 1.16%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올라서기가 자 이제 이 부분을 올랐으면은 위클리 차트로 봤을 때 위가 휑해지면서 이거 뭐 2%까지도 가는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전망도 가능한 참 이렇게 크리티컬한 레벨이죠. 자 근데 그 다음 슬라이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위에는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에요.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위에 거 아래 거 다 최근 5년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자주 말씀드렸던 물가연동국채 팁스 수익률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지금 보시다시피 팁스는 마이너스 1.042% 마이너스 수익률이긴 합니다만 실제 만기에 가서 그 당시 인플레이션율만큼 플러스 해줘서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고 저 팁스 수익률은 시장에서 이른바 실질금리로 여겨지는 그러한 금리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부분 끝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채 10년물이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중에 아래쪽에 팁스 수익률은 옆으로 기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실질금리는 오르지 않은 가운데에 최근 명목금리의 상승은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 때문이다. 시장에는 조금씩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지금 차트입니다.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아까 미국채 수익률 1.16% 공방 여기서 위로 더 치고 나가는 거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의 금리 상승은 어느 정도 연준도 바라고 시장도 바라는 인플레이션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기대할 수도 있었고 경기가 좀 더 좋아짐에 따른 금리 상승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게 뭐냐 하면은 어느 레벨을 갖다가 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시장 금리가 어느 레벨을 올라서는 순간 이게 자산시장 즉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그 임계치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2% 얘기하고 누군가는 한 2.5%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여기서 그러면 아까 1.16% 근처에서 더블탑 치고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는 경우는 뭐가 있지? 재정부양책을 이렇게 막 한다는 얘기는 국채 수익률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려가는 상황이라면은 그러면 또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 그 상황밖에 없나? 이런 그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증시 그러나 이게 언제 꺾일까? 그러면서 그것이 오히려 국채 수익률이 그동안 올라오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멘텀이 될까? 이러다 주식도 올라가고 주가도 금리도 계속 올라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좀 가늠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나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증시에서는 지금 뭐 계속해서 이 장이 꺾이지 않은 이상 가자 하는 얘기고 뭐 코인 시장은 오늘 뭐 자료는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난리 났죠. 뭐 일론 머스크가 참 세상 만만해 보일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 뭐 한마디만 쓰면 그냥 알아서 올라가니까요. 거의 한 3개월 전에 뭔가 묘한 트윗을 하나 올리더니 비트코인 관련해서 아주 야한 그 사파와 더불어서 올리더니 결국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조 5천억 정도 해당하는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 투자에 나섰고 나중에 차 사는데 비트코인 결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와서 지금 어쨌거나 자산 시장의 이 들뜬 분위기는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한치 앞을 모르겠는 우리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이번에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는 완전 고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더 실어줬었던 것 같아요. 과연에 이런 고용 지표들도 개선이 될 수 있을지 경기 회복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제닛 옐런 해서 이렇게 뉴스를 갖다가 한번 검색해 보면은 뭐 저런 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제목을 그렇게 잡았죠. 옐런이 예측하기를 내년에 가서 미국은 full U.S. employment 완전 고용이 될 것 같다. 내년 가서.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stimulus is passed. 부양책이 통과돼야 된다. 지금 말하고 있는 1조 9천억 달러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 심지어 옐런은 연소득 6만 불,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이 넘죠. 연소득 6만 불이 넘는 사람들도 그놈의 체크, 수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그 아래쪽에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또 했던 말에도 방점을 찍었네요. 앞으로 tough months ahead, 앞으로 몇 개월간은 아주 좀 힘든 구간을 갖다가 지내야 될 것 같다. 이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미국 경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내 언론 매체 같은 경우는 저렇게 했죠. 미 코로나 경제 진단과 해법을 놓고 앞서 소개해줬던 서머스는 대규모 부양책은 인플레를 우려하게 하지만 또 옐런은 그렇게 대규모 부양책이 있어야만 완전 고용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티격태격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뭐 옐런 재무장관이죠 이제 아주 옐런 의장이 입에 붙어서 자꾸 그렇게 되는데 뭐 옆에 사진도 이렇게 보면은 나이 들어가면서 좀 얼굴이 좀 곱게 늙어야 되는데 갈수록 이렇게 학자의 어떤 얼굴보다는 정치꾼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양상입니다만 지금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돈을 무조건 퍼붓고 보자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제닛 옐런 외무부 장관의 이야기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정치 쪽으로 욕심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미중 관계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외교 사령탑이죠. 양제츠가 미중 관계에 대해서 건설적인 이 관계를 얘기하면서 연대를 촉구를 했는데 또 바이든 대통령 오히려 대중국 강경책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중 관계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예. 글쎄요, 이제 중국 쪽에 이렇게 반응을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가 좀 생긴다. 조금 우리 관계 개선해보자. 잘 지내보자 하는 그런 어떤 손짓이라면은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 나가는 이렇게 레토릭은 아니거든.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만 자, 어쨌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네요. 너무 말로 드러나는 그 부분을 갖다가 너무 믿지는 마시죠. 진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의 무역 적자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죠. 대단하죠.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의 무역 적자 6,790억 달러. 2019년 대비 거의 18% 가까이 증가해버렸습니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뭐 농산물을 비롯해서 많이 살게요 했던 중국입니다만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코로나 시국 와중에 미국의 무역 적자는 더 커지고 있고 특히 상품 수지에 있어서는 늘 적자가 나는 미국입니다만 61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고 서비스 쪽에 있어서 수지는 늘 흑자를 나는 미국입니다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줄었죠. 18%나 줄면서 뭐 2012년 이후 최저 규모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역과 관련해서도 뭐 약속이 잘 안 지켜지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양국 간의 정치 그 부분 그거 하죠. 그 다음 슬라이드는 그냥 그겁니다. 말을 그 자체로 다 받아들이기 힘든 시절이라는 의미에서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그거죠. 에어포스 1을 타고 주말에 고향으로 델라웨어로 갔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저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저거 갖고 이제 말이 많습니다. 에어포스 1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잉 747이 아닌데?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등등도 있습니다. 미중 관계는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됩니다. 현재 집권 초기에 나타내는 그 말로서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태평양 중국 주변에 이쪽에서 뭐 군사적 긴장감이 이렇게 좀
커진다는 이런 어떤 소식들도 들리는데 그 부분까지도 가고 이래저래 좀 어수선한 가운데 시장은 돈 많으니까 그냥 현재로서는 누리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국면 같습니다. 네, 미중 관계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장에는 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죠.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는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총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총 누적 수익률 342.2%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부터 한국알콜, 동아화성까지 보실 수 있고요. 국제약품, 코덱스 은선물, 유니온, 프로텍, 휴마시스 모두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네, 첼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도 모두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12% 이상의 수익률들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포트에서 제외되더라도 수익률 좋습니다. 9.2% S맥 기록을 했고요. IA 15% 기록을 했습니다. 영화금속 22.7% 기록을 했었고요. MS 오토텍도 15%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IQ가 15.1%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한동화선 포트에서 제외되면서 9.9% 수익 내조가 나왔습니다. 써니전자 9.3%, NEW 12%, 사마알미늄 46.6%, 로버스타 10.5% 수익률 보여줬고요. 인선이엔트가 9.1%, 러셀이 12%, 로버스타 다시 한번 26.4%까지 목표가 달성을 해줍니다. 덱스터가 15.9% 포트 제외됐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손절가 터치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다음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네이버가 4.2%, 광전자 0.2%, 오스템 0.8%로 약보합권 최근에 들어간 종목들이고요. 메디포스트와 SNK는 지금 수익을 기다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종목들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시장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 고점을, 3,130에서 3,150, 부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박스권 흐름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내일, 옵션 만기, 내일 모레 이제 옵션 만기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내일이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방으로 내려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점을 계속 돌파를 못하는 모습은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금 확보를, 조금 해두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네이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그리고 지금 주가가 37만 원 이후에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이면서 고점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익절가를 35만 5천 원으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딱 저가가 35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5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는 거고요. 요 35만 5천 원을 지켜주게 되면 보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는 지금 보시면 5일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고개를 내려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빨간색인데요. 각도가 이제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는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서 이 5일선 위로 올라서는 흐름이 만들어져야지
네이버가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분봉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올 텐데 지금 저점 구간은 뭐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고요. 고점이 내려오는 이런 이제 한 4, 5일 정도 하락 트렌드가 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일 정도는 이 저항을 돌파해주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고요. 그렇지 못하다 하면 뭐 수익이 얼마 안 되지만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 지금 이렇게 이제 큰 추세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점 구간 지금 주고 오늘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 아래꼬를 잡고 지금 양봉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 메디포스트의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한 4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눌림 조정 살짝 받고 시세가 위로 뽑아준다면 44,000원 이 저항 구간을 이제 돌파하러 가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NK인데요. SNK가 오늘 어저께 이제 좀 아랫꼬리를 잘 잡아주면서 장이 조금 뭐 좋지는 않았지만 아랫꼬리를 잡아주면서 우일선 돌파를 하면서 살짝 기대를 줬는데 오늘 아침에 시가부터 이렇게 이제 하락 출발하면서 음봉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합권인데 뭐 크게 변동성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어제와 오늘 거의 뭐 변동성이 동일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이제 급격하게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세를 한번 올려주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추세 저항을 돌파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쯤 해서 오늘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모습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시가부터 만약에 띄워서 출발을 한다면 약간 서프라이즈가 되겠죠. 그런 흐름에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거의 단기 기간 조정은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SNK도 움직임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자, 그리고 광전자입니다. 광전자 21선 돌파하고 이제 종가에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다음날 이제 시세가 조금 나아졌다가 지금 오늘 음봉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 지금 보시면 박스권 흐름에서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2,700원 돌파해 준다면 시세가 매우 강하게 한번 뽑아줄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오스템입니다. 어저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소개해드리고 나서 아랫골을 굉장히 길게 달았어요. 보시면 이제 매수에 좀 많이 들어온 모습이고 종가까지 아랫꼬리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생각했던 가격보다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오늘 뭐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추세를 돌파를 해주는 저항 추세를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스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디프렌드와 함께 안마기 부품 제조하고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 부분에서의 좀 새로운 매출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현재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받아봤습니다. 내일 설 연휴 전날이니만큼 대응 전략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또 내일 가격대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자세히 보시면서 잘 대응하셔서 손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대응 전략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에서는요. 저희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잠시 후에 저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